구독해 주실 거죠? 아 몰라. 자 그러면은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공부라고 하긴 좀 뭐하고 흰색 옷이라서 좀 그래요. 노출을 높이면 너무 눈이 환해져요. 자 그러면은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로 수지 양이 나온 도리화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화제가 되고 있고 도리화가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바로 도리화가의 주인공인 진채선에 대해서, 그리고 진채선과 삼각관계로 알려진 진채선과 신재효, 그리고 흥선대원군, 그런 세 명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판소리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도 얘기를 해보고요. 판소리의 매력에 한번 흠뻑 빠져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진채선의 삶에 대한 부분은요, 역사책에 나와 있지도 않고, 진채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소리꾼이다, 여자 명창이다, 여자로는 처음으로 판소리를 하게 된 사람이다 라고만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막 수많은 이야기들은 좀 구전으로, 이러이러하더라 라는 구전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하는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이 뭐 100% 맞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기록에 의해서 진채선이 흥선대원군 눈에 들어서 이제 운영궁에 뭐랄까 대령기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흥선대원군에 첩이 된 거죠. 마음에 너 노래 잘하고 이쁜데 이러면서 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신지효가 이제 그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자기 제자가 이렇게 묶여 사는 거에 아쉬워서 도리화가라는 그런 시를 지어 보냈다, 노래를 지어 보냈다. 그런데 그 도리화가의 내용이 제자를 좀 사랑하는 마음이 티가 났기 때문에 흥선대원군과 신재효와 진채선이 좀 삼각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하는 거죠. 아무튼 진채선의 삶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좀 남아있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영화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바람님 반갑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영화 그 트레일러를 좀 같이 보고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도 같이 볼게요. 아직 개봉 안 했죠? 오늘이 11월 24일이니까 내일 개봉이네요. 마치 나 지금 도리화가를 홍보해주는 것만 같아. 나 이렇게 방송해주는데 저한테 영화표라도 하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도리화가 트레일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짜잔. 뿅. 개집아이라, 소리 한 번 하기 이렇게 힘들구나. 그게 기집팔자요, 기집팔자. 지는요, 소리하다 죽을라요. 손짓 하나 몸짓 하나 여실히 해야 사람들이 울고 웃는다. 그것이 판소리다. 귀집은 왜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요? 지도 목구녕이 있는디? 모든 일에는 법도가 있거늘 너는 어찌하여 계집아이에게 소리를 시켜 공기를 어지럽히느냐? 소리를 할 수 없는 것은 그 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옵니다. 한 번만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 아이의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껏 울거라. 울다가 보면 웃게 될 것이야. 예, 저랑 같이 예고편을 보셨어요. 어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꼭 보려고요. 뭐 수지 연기 변신도 그렇지만 판소리에 관한 거, 서편제 이후에 우리나라의 뭐랄까 두 번째로 판소리 관련된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역사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거는 전 꼭 보거든요. 근데 과연 수지가 판소리를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아마 사투리는 잘 쓸 거예요. 수지가 광주 출신 아닌가요?
지는 여자는 왜 안 되는디요? 이런 약간 그 아따 거시기하구먼 그런 전라도 사투리는 아마 잘 쓸 거예요. 그래서 수지를 캐스팅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곧 조선만술사도 나오고 요즘 이런 역사 관련된 영화들 이런 것에 이제 전성시대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도리와가를 이제 팬분들과 함께 영화 정모식으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수지를 보고 나면 저를 보면 너무 오징어를 보일 것 같아서 너무 피해를 볼까봐 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편제 재미없게 본 사람은 도리와가 보면 안 됨. 서편제를 재미없게 보더라도 도리와가는 재밌게 볼 수도 있을걸. 수지가 나오니까 여자 주인공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서편제랑은 좀 틀리게 서편제는 진짜 막 약간 다큐멘터리 느낌으로 이렇게 그렸다면 도리와가는 내가 봤을 때 좀 잔재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도리와가의 그 감독이 그 아저씨에서는 배우로 나온 좀 독특한 좀 약간 특이한 감독인데요. 약간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승용이 나오기 때문에 잔재미도 좀 있을 것 같고 송새벽 나오는 거 딱 보고 재미가 좀 있겠다. 송새벽이 수지의 스승으로 나오는데 좀 웃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오늘 도리와가 관련된 거 어차피 내일부터 개봉이고 이제 수능도 끝났고 했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많이 보실 듯하여 제가 이제 도리와가에 관련된 판소리 내용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얼쑤! 판소리에서 여러분 서편제, 동편제 요런 거 들어보셨죠? 그 서편제, 동편제를 서편제는 뭐 전라도, 동편제는 경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판소리 자체는 전라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편제, 동편제도 전라도 내에서 나눈 거예요. 전라도의 서쪽이 서편제, 전라도에서 이제 약간 저기 황해 쪽, 서해 쪽이 서편제, 그리고 이제 고창이라던가 나주 뭐 이쪽 약간 동쪽이 동편제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동편제와 서편제의 다른 점 아시는 분? 저도 그렇게 서편제, 동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몰라서 저도 좀 알아봤거든요. 어떨까요? 판소리의 고향은 그럼 전라도예요? 라고 하얀 나비오님이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판소리의 일단 전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전라도의 굿 중에서 이야기가 존재하는 무속굿이 있었대. 무속의식. 쑥 이런 식으로 여기서 무슨 잡신이 들어오는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막 이야기를 해가면서 굿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서사무가라는 이야기 굿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판소리의 첫 번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판소리는 전라도부터 시작된 게 맞습니다. 전라도가 지금은 조금 경상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 부분도 좀 있고 도로 사정도 좀 안 좋고 그렇지만 한 조선시대는 전라도가 더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전라도가 워낙 곡창지대였고 막 뭐 호남평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막 농사가 흥했던 곳이기 때문에 전라도가 이제 좀 잘 사는 양반들 그런 막 유명한 그런 막 사대부들이 전라도에 많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판소리의 근원도 역시 전라도고 판소리가 아무리 서민 문화 서민들이 많이 좋아했던 판소리라 하더라도 이 판소리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양반들이 판소리를 또 후원해 줬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 좀 이런 어느 정도의 엔터테인먼트는 또 자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판소리가 처음에는 이제 막 서민들한테 이렇게 인기를 얻다가 양반들도 판소리를 좋아하면서 이 양반들이 자기네 집에 와서 공연을 하게 만들고 그때 당시 자기 아들이 급제를 하잖아요. 장원급제. 그러면 4일 동안 이렇게 잔치를 벌여야 되는 그런 이제 유행이 있었어요. 다들 그런 뭐 예의인 거죠. 자기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판소리판도 벌이고 뭐 광대들도 부르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사물놀이도 하고 4일 동안 이제 술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이제 주로 소리꾼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양반들이 그런 행사 그러니까 여기저기 행사를 막 많이 띄웠던 거죠. 판소리 소리꾼들이. 양반들이 어느 정도의 스폰서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판소리를 모두 집대성하고 정리한 이 신재요 자체도 양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도에서 그렇게 전승기를 누리지 않았나 싶어요. 양반들도 판소리를 좋아했군요. 그쵸? 그러니까 판소리의 모습이 초기랑 이제 중기, 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이 서사무가에서 막 유래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약간 어설픈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물놀이 같은 그런 느낌? 다 같이 놀면서 얼쑤 이러면서 이게 좀 이야기를 추임새에 따라 풀어나간 그런 모습에서 중기의 사물놀이는 서민문화, 정말 서민문화적으로 양반을 좀 어느 정도 비판하는 그리고 양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바램이라던가 그런 서민들의 소박한 모습 이런 게 그려진 게 이제 중기였다면 후기 판소리로 가면서부터는 양반들이 판소리를 좋아하고 심지어 왕도 흥선대원군과 고종이 판소리 매니아였거든요. 그래서 양반들과 이런 높은 왕들, 왕가에서도 판소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판소리의 그런 어체, 그런 판소리에 나오는 그런 글들이 좀 한문이 좀 들어가요. 한문도 들어가고 좀 어려운 글귀들, 양반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체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소리는 서민 문화가 맞지만 양반들도 판소리를 후기에는 19세기 후반부터는 좋아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다고 판소리는 양반 문화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판소리는 쉽게 서민들도 접할 수 있는 것이었고 서민들의 삶을 표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소리는 서민 문화가 맞습니다. 방장님 왜 이렇게 평평해요? 탁구 쳐도 되겠다. 어디가 평평하다는 거지? 어디가 평평하다지 모르겠네. 야, 한복을 입었는데 막 이렇게 야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커. 자, 어쨌든 양조동 해석이 정확한가요? 지금 무슨 얘기하신 거지? 갑자기 서동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번 주에 한 거 서동요에 대한 부분이 해석이 정확하냐? 뭐 그 부분은요. 그런 향가 부분은 아직도 많이 해석이 되고 있고요. 저는 누가 딱 정확하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에 끌리는 대로 해석하면 좋겠고 아무래도 근데 좀 양조동 해석을 교과서에 실긴 했지만 저는 김한지 씨 해석을 좋아합니다. 좀 더 야한 부분을. 그건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예 넘어가고요. 어쨌든 그럼 판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판소리를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막 사으랑 사랑 내 사랑이 얼쑤 이렇게 누가 이렇게 판소리를 해 소리하는 분이 있죠. 그런 거를 소리꾼이라고 합니다. 그럼 판소리를 하면 북치는 분도 있죠. 북치는 분이 이렇게 추임새 같은 거 넣잖아요. 헐, 헐, 헐수, 의 이렇게 하는 거. 추임새 넣는 북치는 분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예, 고수. 잘하시네요. 소리꾼과 고수. 그리고 판소리는 소리꾼하고 고수만 있어서는 판소리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판소리는 항상 구경하는 지켜보는 구경꾼이 있어야 돼요. 소리꾼과 고수와 구경꾼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게 판소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판소리를 19세기에 이제 고수해 오다가 20세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판소리가 살짝 약간 좀 오염된다고 해야 되나? 판소리가 좀 왜곡이 돼요. 왜냐면 이제 일본 애들이 이 판소리를 약간 서양 느낌으로 바꿉니다. 서양 느낌으로 어떻게 바꿨냐면 서양에도 이렇게 막 무슨 노래로 표현하는 연극 있죠. 그런 걸 뭐라고 하죠? 노래로 표현하는 연극. 영어로 못하겠으니까 따라할 수가 없다. 노래를 표현하는 연극. 맞아요. 오페라. 서양의 오페라 느낌으로 우리나라의 뭐 이런 심청가나 춘향가 이런 거를 연극처럼 표현을 해서 대사도 하다가 노래도 하는 오페라와 뮤지컬 뭐 요렇게 둘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오페라나 뮤지컬. 그런 뮤지컬 느낌, 그런 느낌으로 창극으로 만들어봐요. 판소리를.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리 보아라 업고 놀자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노래를 하다가 또 대사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창극으로 단체로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극 느낌으로. 그걸 창극이라고 하는데 판소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창극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은 진정한 판소리의 모습이 아니다 해서 1960년대부터 다시 복원을 해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그 판소리 명가 명창 뭐 이런 사람들 모으고 이제 주요 무형문화재로 이제 하면서 이제 판소리가 1960년대부터는 고수와 소리꾼 이렇게 부채 같은 걸로 추임새 해가면서 노래 부르는 걸로 바뀐 거죠. 판소리의 맘마미아를 접목하면 웃길 것 같아요. 판소리를 요즘에 약간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공연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국정화에 대한 걸 물어보시는 채팅이 있는데요. 제가 2주 전에 국정화에 대한 내용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중립을 지키지 않냐고 엄청 욕먹었잖아요. 제 의견은 거기다 충분히 말했기 때문에 거기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언니 혹시 판소리 하세요? 판소리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판소리 욕심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방송 중에 한번 해봤더니 채팅창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한번 해볼까? 얼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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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하지마 하지마 죄송해요. 안 하겠습니다. 야, 민망해. 야, 어쨌든 딴 얘기 하자. 판소리 얘기. 맞아. 송소희도 있고, 이렇게 판소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중에 딸을 낳으면 한번 너 판소리 배워볼래? 이렇게 얘기는 할 것 같아요. 엄마는 역사 관련 컨텐츠 방송하고, 딸을 이용하여 컨텐츠를 뽑는. 나중에 혹시 제가 딸을 낳게 된다면 판소리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내가 막 더 부끄러워. 그런 거 이상한 거 시키지 마. 얼굴 빨개졌어. 얼굴 빨개졌어. 얼굴 빨간 거 어떻게, 얼굴이 빨개졌기 때문에 안 되겠다. 뭔가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민망해라. 자, 이 와중에 딱 영상 보고 가면 되겠어요. 갑자기 영상. 숨을 치우고 짐작할까 당신 또위 냉장고에 공무하유 그의 많은 눈물 똑같이 지나냐면 싸운 소리 옹요 똑같아 두다니요 유수같이 그릇되면 사다보다 이걸 주었네 수십년의 길장을 하다가 오입쟁이 살아가는 건도 내를 못 봐 하기는 하려서
예, 제가 갑자기 괜히 판소리 했다가 예, 민망해져서 예,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판소리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여기 내용에 많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양반도 원래는 판소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어머, 양반 중에서 판소리를 하게 된, 어머, 감사합니다. 이 카카오 택시님. 잠깐만, 카카오 택시님. 내가 저번에 탔던 택시 기사님인가? 왜냐면 제가 이제 택시에서 방송을 자주 했는데요. 제가 아프리카 BJ라고 택시 아저씨한테 많이 어필을 해가지고 별풍선 좀 쏘세요.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카카오 택시 기사분 맞는 것 같은데. 예,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예, 반갑습니다. 예, 카카오 택시님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퀵뷰 선물해 드릴게요. 제가 막 더 리액션을 못 해드리니까. 예, 그래가지고 양반도 판소리를 하지 못하고 원래는 이제 서민들, 일반 상민들이 이제 판소리를 주로 했었죠. 근데 아까 계속 채팅창에서 한나님 왜 여자는 판소리를 할 수 없었나요? 이러시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조선시대는 무슨 사회입니까? 유교 사회죠. 그렇게 대놓고 뭔가 이렇게 자 사물놀이패에서 이렇게 연극을 하는 사람들도 여자도 분장을 하고 남자만 할 수 있었어요. 여자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하는 것 자체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런 사회였고, 또 그런 채팅하신 분들도 있네요. 쭈빠기트님이 예전에는 여자에게 많은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런 계급에선 기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점점 시대가 발전한 여인의 목소리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여 여창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자가 판소리를 할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준 게 바로 신재유입니다. 신재유는 그때 당시에 판소리 관련된 판소리 학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신재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판소리 리액션을 해주세요. 갑자기 카카오 택시님이 별풍을 쏘는데 얼쑤 100개로세 헐 완벽 그 자체. 어색하여라. 나 자꾸 나한테 판소리 시키지 마. 얼굴 빨개지잖아. 아따 거시기하구먼. 예. 자, 그럼 신재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신재유 씨의 이제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 신재유를 영화에서 도리와가에서는 유승용 씨가 나오는데 유승용 씨가 약간 남성적인 매력도 잘 표현하고 잘 표현할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유승용 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7번 방의 선물에서도 너무 좋았고, 제가 유승용 씨를 정말 좋아하게 된 영화는 이 제목이 뭐였지? 되게 마초 느낌으로 막 여자를 꼬시는 전문가로 나오는 게 있어요. 젖소 농장에 가서 소 젖을 짜는 그 영화 제목이 뭐죠? 아내를 어떻게든 바람피게 해가지고 내 아내의 모든 것에서 너무 멋있게 나와서 카사노바 느낌. 그래서 유승용 씨한테 확 반했는데 내 아내의 모든 것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에 이제 신재유 씨를 맡은 유승용은 어쨌든 이 신재유 씨는 신재유는 양반입니다. 양반 출신이고요. 아버지도 꽤 높은 양반이었고 집안이 꽤 잘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소리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재유 자체도 이방 호방을 거쳐서 정상품에 오를 때까지, 정상품이면은 진짜 지금으로 치면은 극업 공무원, 7급 공무원, 한 7급 공무원 정도? 되게 높은 관직에 오를 정도로 먹고 살기 편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판소리를 너무 좋아하고 판소리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이용하여 판소리 학당을 만듭니다. 맞아요. 유승용이 명랑에 나온 사람 맞아요. 수지가 맡은 역할 실제 있던 분인가? 맞습니다. 진채선을 실제로 그린 거고, 제가 진채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거예요. 오늘 진채선 씨 코스프레. 자, 어쨌든 신재유 스승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신재유는 제가 알아봤어요. 저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신재유에 대해서 저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읽어드릴게요. 조선 후기 판소리 이론가이며 개작자이며 후원자입니다. 개작자, 판소리가 원래 이런 것들이 다 구전으로 이렇게 와요. 구전으로 이렇게 누구한테 구전으로 전래된 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전으로 된 것을 개작자, 작사가라고, 작곡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작곡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엔터테인먼트, 그냥 정말 박진영이나 양현석이나 이수만처럼 엔터테인먼트 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판소리 가수들을 키우는 그런 정말
판소리 학당을 만든 사람인데 신재유 씨의 정말 대단한 점은 동편제와 서편제를 장점을 조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리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판소리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놓고 6마당을 깔끔하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전달이 되는 거지. 사실 그 신재유가 정리를 할 때 신재유는 양반이기 때문에 좀 양반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판소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너무 야하거나 좀 그런 부분을 좀 뺐어요. 그리고 그게 여성 판소리꾼, 여성 소리꾼이 나타났기 때문에 뺀 것도 있습니다. 사실 막 가루지기 막 이런 가루지기 타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한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뭐 병강세가는 남아 있잖아요. 근데 병강세가에서도 되게 심하게 야한 부분, 남녀의 그런 막 그런 야한 부분은 많이 좀 삭제가 됐어요. 아쉽죠, 여러분? 한눈이 입고 계신 개량 한복은 제가 후원받는 겁니다. 리리 한복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이렇게 후원받고 있어요. 입고서 다시 돌려드립니다. 협찬으로 입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신재유 씨는 역사적인 인물을 신재유 씨라고 하면 좀 웃기고, 신재유는 좀 특히 소리뿐만 아니라 이 손짓, 발짓 이런 보이는 측면, 어떻게 보면 좀 연극같이 소리를 하면서도 보는 측면을 되게 강조해가지고 이런 추임새부터 이렇게 부채를 어떻게 들고 뭐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편제, 서편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도 서편제, 동편제 뭐 안 들어보셨죠? 저도 잘 몰라서 좀 알아봤는데 동편제는 좀 소리가 무겁대요.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굵고 무겁대요, 소리가. 동편제는 굵고 무겁고 좀 소박하고 담백한 게 동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편제는 좀 무거운 성음으로 되어 있고 기교보다는 그 사람의 진정한 목소리를 더 중요시하고 좀 더 예스럽고 좀 소박하고, 동편제가 먼저 나왔어요. 동편제가 원조입니다. 동편제가 먼저 나왔고 박자가 빨라요. 박자가 좀 굵지만 빨라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좀 심하게 꾸미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로만 좀 되어 있는 게 많고, 심하게 추임새나 꾸밈, 그걸 뭐라고 하냐면, 꾸밈을 뭐라고 그러더라? 그게 우리나라 말이라, 더듬. 진채선이 더듬을 되게 잘했다고 하는데, 이게 자기가 본인이 약간 리메이크 해가지고 사설을 더 넣어가지고 꾸미는 거. 아따 거시기 하는데 그렇게 여기서 하면 뭘까? 막 이렇게 막 더듬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동편제는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런데 이제 서편제로 넘어가게 되면 더듬이라고 이제 본인의 재량에 따라서 조금 더 넣는 거. 랩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좀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본인의 약간 좀 리메이크라고도 할 수 더듬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더듬이에요. 더 디귿 ным 더듬이라고 합니다. 더듬. 요거 이따 퀴즈 내야지. 더듬. 말 그대로 더듬이에요. 더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듬. 여기에 원래 없는 걸 내가 더 넣었다, 리메이크했다, 내용을 추가했다. 더듬입니다. 예, 그대로예요. 예, 더듬. 내가 여기다가 더듬. 내가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더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더듬. 자, 서편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서편제가 동편제 다음으로 좀 나중에 나온 건데요. 서편제는 좀 구성진 슬픈 그런 계면조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좀 단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판소리에도 계면조라는 좀 슬픈 음정이 있는데, 슬픈 음정을 많이 사용을 했고, 서편제는 조금 더 가벼운 발성, 좀 더 높습니다. 굵지 않고, 여자들이 서편제를 많이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화려하게 기교가 많고, 조금 더 유연해서 변화에 좀 더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너름새가 느리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좀 더 자기가 추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박자가 느리다고 해요. 그럼 또 동편제, 서편제 이런 특징 중에서 좀 장점을 캐치해서 두 개를 좀 조화를 이렇게 꾀한 사람이 바로 신재효고, 이름이 신재효잖아요. 있을제에 효도효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렸을 때 그렇게 효도를 잘했대요. 그래서 이름을 신재효로 했다고. 원래 옛날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는 본인의 이름이 없어요. 막 개똥이 막 이렇게 막 부르다가 나중에 이제 10살이 넘고 성인식을 할 쯤,
12살 뭐 요쯤에 본인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결혼할 쯤에 돼서. 왜냐면 어렸을 때 많이 이제 유아 사망률도 높았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이게 아명을 부르다가 이제 이름을 얻게 되는데 어릴 적에 진짜 너무 효도를 잘했기 때문에 이름을 제효로 신제효로 졌다고 해요. 신제효는 천민 신분이 아니고 양반 신분입니다. 아버지도 양반, 어머니도 양반. 그래서 아예 정말 집안도 유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판소리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 소현세자 첫째 아들은 돌쇠라고도 불렸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뭐 안중근 의사의 그 아명이 응칠이라고 아시죠? 응칠. 아명은 조금 다 이렇게 좀 아명은 좀 무식하거나 좀 약간 좀 더러운 이름으로 많이 붙였어요. 응칠이라는 것도 응가가 응칠이 응가할 때 그거거든요. 그래서 개똥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명은 좀 그렇게 좀 웃기게 진다는 거. 지금 현재의 아명이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건 태명. 제 친구가 이제 임신했을 때 태명을 막 똥자 들어가는 걸로 하더라고요. 막 뭐였지? 동글동글 동글이었나? 막 이런 식으로 땡땡이 막 이런 식으로 쌍기역 뭐 이렇게 똥자 들어가면은 애가 뭐 복이 있다 그래가지고 태명은 좀 유치하게 져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옛날에는 아명이 있었다는 거. 자, 동편지, 서편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재효는 이런 인물이었고, 자, 신재효가 처음으로 키운 여성 소리꾼, 여성 명창, 진채선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볼게요. 자, 진채선의 실제 얼굴이고 수지입니다. 어딘가 조금 닮은 느낌이 있긴 해요. 코랑 입부분이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캐스팅을 할 때 어느 정도 닮은 것도, 약간 좀 닮은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캐스팅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쵸? 약간 좀 비슷하죠. 근데 이 진채선 씨가 조선시대에는 엄청나게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흥선대원군도 딱 보고 반해가지고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너 여기서 살아! 이런 식으로 이제 대령기생이라는 거는 왕의 기생으로 제일 높은, 우리가 대령숙수라고 막 이러잖아요. 왕의 음식을 만드는 대표적인 왕 전용 요리사가 대령숙수잖아요. 대령기생으로 이제 운영궁에서 계속 꽤 오래 거주를 하게 됩니다. 코가 닮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연산군이 여자 후린 얘기 좀 해줘요. 그건 나중에 제가 막 흥청망청에 관련해서 한번 준비를 해볼 텐데 좀 너무 야해가지고 방송용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연산군은 잔인, 야함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왕 되면 수지도 내 거임.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진채선에 대한 얘기도 해볼게요. 자, 진채선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무당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어머니도 그냥 기생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머니가 무당이었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고, 1842년에 태어났지만 그 이후부터는 감사합니다. 이것도 판소리 느낌으로 허이! 갑자기 간땅님이 300개를 주시는데, 사랑 내 사랑이야 어야 둥둥 별풍선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부끄러워. 자, 진채선의 별들의 본향님도 나 갑자기 또 별풍선을 또 별들의 본향님이 주시는데 또 공부를 못하겠구먼요. 사투리가 왜 이렇게 어설픈겨? 완벽 그 하지 말게요. 왜 이렇게 예, 개드립이 잘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향님. 인간문화재 최한나입니다. 예. 자, 진채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진채선은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무당의 딸로 태어났다는 걸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무당의 딸로 태어났는데, 원래 무당의 딸이면 무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무당이 되는 걸 거절하고 원래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그렇게 잘했대요. 판소리는 전라도 사투리만 있나? 그것은 아닌데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못해서. 그럼 경상도 사투리로 판소리하면 어떻게 되지? 오빠야가 별풍선을 주는구먼? 뭐 하지 말자. 근데 경상도 사투리 못한다고. 예. 맞나? 예. 왠지 판소리는 전라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좀 전라도 느낌이 좀 찰진 것 같아요. 날 좀 경상도 사투리 날 좀 보소 뭐 이런 거 있다고. 예, 예. 얘기합시다. 자, 진채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진채선은 무당의 딸로 태어나서 원래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되게 잘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반항하고 무당이 되지 않고 차라리 기생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관기가 됐어요. 고창현의 관기로 자랍니다. 왜냐면 노래를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기생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여자 판소리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기로 그나마 노래를 부르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비스미님 고마워요. 얼쑤 1초라도 안 본다면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 그 재능을 보고 17살에 신지호를 만나게 됩니다. 17살에 신지호 선생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고 신지호가 이 진채선의 목소리에 반하게 되죠. 아까 영화 그 예고에 나왔죠? 이 아이의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이것은 뭐 남자에게도 나올 수 없는 특히 그 진채선 씨는 심청가, 춘향가에 능했고 더듬이 그렇게 능했다고요. 더듬이라는 거는 노래를 자기 스타일로 부르면서 그거를 자기가 추임새를 더 추가로 넣는 그런 거에 특히 잘했기 때문에 남자 명창들도 보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되게 잘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신지호한테 발탁돼서 신지호의 이 판소리학교, 소리학교에 들어가서 판소리를 배우게 되고 진채선의 스승이 동편제의 가장 대표자인 김세종 씨라고 있는데 김세종이 이 진채선의 그 스승이 됩니다. 근데 신지호와 이 김세종이 아무래도 진채선과 이렇게 좀 정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게 이때 당시에 판소리 교육은 도제식 수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숙박 합숙훈련 뭐라 그럴까 사제가 숙식을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뭐 잠자리를 따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숙박을 하는 거예요. 뭐 연예인들도 합숙 훈련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룹이면 같이 거주하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옛날에도 판소리를 이렇게 배울 때 스승이랑 아예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 한번 천풍님인가? 아닌데 두 번째 한문 뭐야? 역사 선생님이 한문에 이렇게 약해서야 다 까먹었어요. 천 옆에 뭐죠? 천역? 천역? 예. 아무튼 한문님 감사합니다. 한문을 모르니 읽을 수가 없구먼. 얼쑤. 예, 감사합니다. 100점. 오늘 왜 이렇게 별풍이 많이 터지는겨? 다들 막 천사, 천생, 천충, 천재, 천충. 천충 곤충인가요? 채울충인가요? 채울충 하늘을 채운다? 멋있구먼. 감사합니다 한무님. 천충 천치 막 아니네요. 천풍이네요. 잠깐만요. 김486이 천풍 뭐지? 왜 한문이 다르게 나오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도 지금 KIM4862 이 아이디가 내가 낯익어가지고 내가 이거 아는 아이디야. 분명히 뭔가 선물을 예전에 줬던 것 같아. 천풍님 내가 아는데 우리 천풍님 우리 그 랩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천풍님 저기 나중에 저기 저 랩 좀 요즘 랩으로 좀 선물해줘요. 약간 판소리 랩 어때? 판소리 랩 한문 이상하게 나와서 그렇겠죠. 천풍님 맞아요. 예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예, 지금은 이제 판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지? 이제 제대로 나오네. 예, 자 진채선의 얘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17살에 이제 판소리 공부를 하고 아무래도 신재효와 진채선은 좀 각별한 사제간의 정을 넘어선 각별한 정이 생기지 않았나. 원래 그 소속사 사장님하고 아이돌 그룹 중에서도 애정 있게 키우다 보면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자식 같고 막 이런 정 이게 사랑의 종류도 참 많은 사랑의 종류가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한다면 플라토닉 러브, 에로스, 뭐 아가페 이런 게 있겠지만 소속사 사장님의 사랑은 약간 아가페적인 사랑.
아, 내가 너의 아버지 같고 품어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다가 이제 좀 살짝 선을 넘으면 정말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누구를 딱 집어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사람이 자꾸 만나고 정들고 그러다 보면 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신재효와 진채선도 점점점 약간 사제지간에 정해서 조금 더 약간 남녀지간에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사제지간의 정이었는데 이제 고종 때 경애로 낙성현에서 기회를 발휘하게 됩니다. 고종이 워낙 고종과 흥선대원군이 둘 다 판소리를 좋아했고 고종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인 건 아시죠? 그래서 두 부자가 판소리를 너무 좋아하는 판소리 애호가였기 때문에 경회로에서 궁궐에서 낙성현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진채선이 엄청나게 출중한 그런 판소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 흥선군이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총애를 받아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 뒤로 돌아가지 못하고 운영궁에 머물러서 대원군의 첩실 대령 기생이 되죠. 그리고 그때 진채선의 느낌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스승님하고 당연히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꽃단장을 하고 대원군의 그 후궁처럼 대원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궁궐에 살아야 되는 이랬을 때 진채선의 마음은 좀 되게 좀 좋지만은 않지 않았을까. 성공은 했지만 엄청나게 신분 상승은 했지만 평소보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궁궐에서 이렇게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됐지만 스승님과 원래 있던 곳에 갈 수도 없고 원래는 이제 소리꾼은 여기저기 가면서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행사 뛰면서 그렇게 막 자유분방하게 여기저기서 소리를 할 수 있었던 진채선이었는데 궁궐에서 왕 앞에서만 그런 왕족들 앞에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은 답답하고 서글프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진채선이 한번 그 왕족들과 함께 관아에 그 신재효가 사는 좀 가까운 관아에 내려와서 공연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그때가 나이가 이제 그때가 진채선 나이 몇 살 때였지? 3년 만에 24살 때 내려오게 된대요. 진채선이 그 운영궁에서 이렇게 공연을 한 나이가 21살이었고 이제 그러다가 3년 동안 못 본 거예요, 제자를. 그러니까 신재효가 갑자기 제자를 3년 동안 못 봤으니까 내가 봤을 땐 그때 남녀간의 정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원래 우리가 그냥 대면대면하게 친구로 지냈던 애가 군대에 갔어. 그랬을 때 어머 이렇게 보고 싶지? 아, 난 얘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막 이렇게 막 느낄 때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쫓아다니고 맨날 연락하던 남자가 갑자기 연락을 막 훅 끊어. 잠수를 타. 아, 뭐지? 이 자식 원래 나만 쫓아다니더니 왜 갑자기 연락을 안 하지? 아, 보고 싶어. 아, 사랑에 빠져버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의 그런 빈자리가 확 느껴질 때 훅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신재효도 진채선도 맨날 보다가 3년 동안 못 봤을 때 좀 약간 애틋한 감정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3년 뒤에 운영궁에서 계속 지낸 지 3년 뒤에 24살 때 3년 만에 스승이 제자를 보러 가게 됩니다. 공연을 보러 가게 된 거예요. 그 관아에. 근데 이제 24살에 그 진채선은 너무 예쁘고 너무나 화려하고 이쁜 멋있는 진짜 비싼 옷을 입고 3년 전에 자기가 키우던 제자의 그 모습하고는 다르게 너무나 원래 사람이 이제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때깔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 멋진 모습을 보면서 감히 말도 못 걸고 이렇게 멀리서 바라봤다고 해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고 와서 상사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때 그런 심정을 표현한 그 노래가 바로 도리와가입니다. 자, 도리와가의 내용을 볼까요? 자, 도리와가의 내용을 보면 24살의 진채선을 표현한 게 바로 이 앞부분입니다. 24번 바람 불어 만화방창 돌아오니 귀경가세 도리와 귀경가세. 여기서 이 도리와는 복숭아도차 복숭아꽃과 그리고 이화가 오약꽃이라고 하는데 이화가 자두꽃이에요.
그러니까 복숭아꽃과 그런 이화, 그 오약꽃을 표현하는 거. 복숭아꽃과 오약꽃 구경 가세. 도화는 곱게 불고. 도화꽃은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까봐 도화꽃, 복숭아꽃은 실제로 이렇게 빨갛고 분홍빛이고 정말 한창 전성기인 그런 아가씨? 소녀의 그런 뺨? 이런 느낌이 나요. 그런데 이화, 그 자두꽃, 오약꽃은 하얀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신재호는 백발이 됐고 늙었고 약간 자기는 오약꽃 같은 그런 느낌. 하얀 오약꽃에 표현을 했고 그리고 진채선은 이렇게 빨간 이런 복숭아꽃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잠시만요. 슉. 자, 그래서 귀경가세 도리와 귀경가세 도화는 곱게 불고 힘도일사 오약꽃이 꽃 가운데 꽃이 피니 그 꽃이 무슨 꽃이고 웃음 웃고 말을 하니 수렴궁의 해어왕가 해어와 거동보소 아립답고 고울시고 현란하고 황홀하니 체색체자 분명하다. 도세장년 기이한 일 신선선자 그 아닌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지만 대충 뭐 이것을 제가 이제 해석을 하자면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냥 해어와 같다. 해어와가 뭔지 아시는 분? 해어와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고 하죠. 그치만 궁전에 있는 해어와다. 그러니까 궁전에 갇혀 사는 그런 해어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현란하고 황홀하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막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복숭아꽃이고 아름다운 해어와지만 궁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함을 표현을 하고 그런 진채선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표현한 여기 보면은 약간 좀 신재효의 진채선에 대한 약간 그런 마음, 연정이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리화가를 보내요. 운영궁으로. 그리고 진채선이 도리화가를 보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스승에 대한 그리움과 아마도 진채선도 신재호를 많이 좋아했을 수도 있겠죠. 좀 시대를 초월한 사랑,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만 진채선에게 신재호란 인물은 자기를 처음으로 정말 소리꾼이 될 수 있게 키워준 인물이고 자기에게 판소리를 알려준 인물이고 생명의 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안 그러면은 평생 기생으로 살아야 되고 여자가 판소리를 한다는 것은 되게 엄청나게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신재호가 도와줬기 때문에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판소리를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정말 평생의 은인 같은 존재인데 진채선도 좀 각별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진채선이 그 도리화가란 이제 노래를 이제 받고 답가로 흥성대원군 앞에서 요것을 불렀다고 합니다. 추풍감별곡을 불렀다고 해요. 추풍감별곡은 멜론에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듣는다고 막 느낌이 오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들어봤는데 그냥 뭐 예. 가사 잘 모르실 거예요. 안 들릴 것 같아요. 고침단금에 상사몽 불적게여 죽창을 반개 우리 할머니 생각난다. 얼쑤. 망막히 앉았으니 만리장공에 하운이 흩어지고 천년강산에 찬기운. 근데 이런 내용인데 그냥 가사를 대충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냥 뭐 밤은 깊어 먼 곳나무 희미하고 적적한 빈방에 홀로 앉아 지난 일 생각하니 서름만 그득하네. 산밖이 태산이요 물밖이 바다로다. 구이산 구름같이 바라도록 멀었는데 달 밝은 긴긴 밤을 나 혼자는 너무 외로워. 잠들어 꿈속에서나 그리운 님 볼 수 있을까. 결국 이 내용도 앞줄만 볼게요. 그러니까 내용이
나도 스승님이 그립다 뭐 그런 표현인데 추풍감별곡은 원래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 있었던 노래인데 그 내용 자체가 무슨 내용이냐면 평양에 김진사댁 무남동녀 채봉이란 여자애가 있었고 선천 군수의 딸 강필성이라는 채봉녀 필성이가 어려서부터 원래 사랑을 했는데 이야기처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김진사댁이 망한 것이요. 그래가지고 그 빚 때문에 채봉이가 기생이 됐는데 채봉이는 관기가 되어 고을 관아에게 수청을 드는 신세가 되었으나 매일 밤마다 우리 그 무엇이냐 강필성이를 그리워하는데 그래서 이 채봉이가 자기 처지는 기생이 되었지만 밤마다 달밝은 밤에 달을 보면서 이 필성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그 노래가 바로 추풍감별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진채선의 장신의 그 처지가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풍감별곡을 너무나 구성지게 슬프게 흥성대원군한테 불러서 흥성대원군이 그래 너 가라. 한번 스승한테 가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줬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추풍감별곡의 이 내용이 실제로도 이 추풍감별곡을 발음 왜 이래? 추풍감별곡을 그 연모의 정을 담아 슬프게 그 평양감사한테 이 채봉이가 불렀더니 너무 그 평양감사 감동을 받고 이 채봉이와 필성이를 이어줬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진채선이 흥선대원군한테 어필한 거죠. 자, 흥선대원군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시죠? 흥선대원군 얼굴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이 보셨으니까 요런 약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얼굴을 보시면 좀 판소리 좋아할 것 같은 느낌. 누굴 닮았다고 해야 될까? 약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야.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할아버지들의 얼굴. 이게 텐진에서 찍은 거라고 하시네요. 이 위에 게? 이 아래 거는 우리나라에서 찍은 거 맞죠? 전형적인 할배 느낌. 예, 아무튼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그때 당시 좀 스승의 몸이 안 좋았는데 그때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이 알아누웠대요. 진채선한테 도리화가 보내고 나서 아마도 좀 상사병도 있고 되게 사랑하면서 키웠던 제자가 옆에 없어가지고 외로워서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병을 알았는데 그 임종을 진채선이 가가지고 임종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신재호가 죽고 그리고 다시 운영궁으로 돌아왔지만 나중에 흥선대원군조차도 나중에 죽고 나서는 흥선대원군이 3년상을 치르고 그리고 진채선은 조용히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 진채선이 흥선대원군 죽고 난 이후에 삶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신재호가 그때 죽지 않고 신재호랑 그나마 같이 지내다가 죽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보는 경우 사람도 있고 그냥 진채선이 또 소리를 하게 된다면 이때 당시 일제 강점기 시기였기 때문에 일제에 의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노래를 하게 되고 막 일본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노래하고 그런 게 싫어서 그냥 조용히 숨어서 지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후황명성을 몰래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도 진채선의 자식들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막 저는 그런 기대도 하게 되고 막 K-pop 스타 이런 데 나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진채선 누나 진짜 수지 닮았나요? 약간 좀 느낌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수지가 더 이뻐 보이겠지만 그때 당시 조선시대 미인 기준으로는 꽤 이쁜 얼굴이라고 해요. 하얗고 쌍꺼풀이 없는 눈에 좀 단아한 느낌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42년 이후에 진채선이 언제 죽은지도 몰라서 물음표로 남아있어요. 약간 좀 느낌이 수지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예. 사실 막 되게 막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는데 딱히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도리와가와 그런 삼각관계 이야기는 거의 다 한 것 같고
아, 그리고 실제로 진채선이 그 낙성형에서 어머나 천풍님 이번엔 천풍님을 제대로 나오네요. 예. 아, 아까는 천풍님의 이거 바람풍에 요거가 없었어. 이게 갑자기 오류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또 천풍님이 또 별풍선 100개를 쏘시는디 아이쿠 지화자 좋다. 감사합니다. 예. 천분이 로고송 아까 여쭤봤는데요. 그 로고송의 그 말이 뭐 이제 공짜별이 추천이 됐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못 쓰고 있어요. 요즘 로고송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면 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는 천충이었는데 천풍으로 돌아왔구먼.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이거 다 편집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대무용 하시는 분이 옵니까? 아, 제가 역사 방송을 할 때는 한복을 입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복에 어울리게 올백을 해봤습니다. 약간 오늘은 약간 그 명창 진채선이 되는 진채선을 빙의하는 그런 느낌으로 판소리를 자꾸 하는데 이게 잘 안 나오는구먼. 복지부님 반갑고요. 예, 어쨌든 그래서 계속 진채선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실제로 그 낙성연에서 고종과 흥선대원군 앞에서 공연을 할 때도 갓을 쓰고 남장을 하고서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래는 그때 당시에는 판소리가 남자들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궁궐에서도 감히 여자가 판소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소리 자체가 되게 길어요. 여자의 체력으로는 그 노래를 그렇게 길게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판소리가 적게는 3시간에서 길게 6시간입니다. 6시간을 노래를 부르면서 활동을 하면서 막 말을 하면서 그 웬만한 체력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영화에서도요, 막 무거운 거 옮기는 체력을 막 기르는 배심과 체력을 기르는 그런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게 판소리가 이게 여자 체력으로도 힘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유교적인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진채선이 여자 판소리꾼으로 여자도 판소리를 할 수 있다는 길을 낸 거죠. 그 뒤로부터도 이제 많은 기생들이 판소리를 배워서 진채선 다음을 잇게 됩니다. 그래서 완창하면 4시간 정도, 짧게는 3시간에서 길면 6시간 동안 판소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 체력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낙성윤에서 궁궐에서 이렇게 노래를 판소리를 할 때도 도포자락을 막 휘날리면서 남장을 하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운영궁에서 6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흥선대원이 죽을 때까지. 요즘에는 2시간씩 나눠서 한대요. 채팅창에 판소리꾼이 있으시군요. 길게 공연하는 게 힘드니까. 예. 판소리꾼님은 어떤 판소리를 제일 잘하십니까? 뭐 접벽가, 수군가, 막 이런 신청가 이런 거 중에서 본인의 전문이 뭐예요? 예. 예, 수청이 맞죠? 하얀 나비오님 반갑고요. 예. 흥선궁이 죽을 때까지 운영궁에 있었다고. 예. 한나님 근데 킁킁대요. 비염이라. 킁킁. 대마법사님은 적벽가가 재밌다고. 판소리꾼님은 흥보가를 잘하시나봐요. 여자분이십니까? 진짜 판소리꾼이시라면 신기한데요? 예. 그리고 아무튼 던음에 대해서도 아까 내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판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창극과 판소리와 마당놀이를 좀 헷갈려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창극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판소리는 1인 다역이에요. 한 명이 뭐 예를 들어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몽룡도 됐다가 춘향이도 됐다가 갑자기 월매가 들어오는데 하면서 월매도 됐다가 한 사람이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큐피조 바라마님 고마워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본에 의해서 좀 약간 일본식으로 변질이 돼서 역할을 나눈 게 이제 창극이죠. 그리고 창극은 이렇게 좀 해설을 해주는 해설자가 있어요. 근데 창극과 판소리는 둘 다 창법이 판소리 창법입니다. 마당놀이는 판소리 창법 말고라도 다른 식으로도 불러요. 그래서 마당놀이는 뭐 꼭 그런 판소리 느낌이 아닌
다른 창법으로도 판소리 말고도 다른 창법도 많거든요. 뭐 이렇게 뭐 약간 좀 뭐 달타령 막 이런 타령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마당놀이는 조금 더 자유롭고요. 현대적으로 조금 약간 바뀐 거죠. 마당놀이는 요즘에도 하잖아요. 명절 같을 때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 마당놀이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마당놀이도 역시 1인 1역 여러 가지 역할이 나눠져 있고 좀 탈춤하고도 많이 이렇게 좀 합쳐져 가지고 하는 마당놀이는 해설자가 있고, 원래 전통의 마당놀이는 말 그대로 이제 마당에서 노는 거, 마당에서 탈춤도 하고 고싸움도 하고 뭐 이런 게 마당놀이인데, 이제 마당놀이를 연극처럼 하는 거는 이제 약간 좀 우리나라식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점, 그래서 창극과 판소리의 공통점은 판소리 창법으로 부른다는 거. 하지만 창극과 판소리의 다른 점은 판소리는 혼자서 다 하고 창극은 1인 1역으로 다 역할을 나눠서, 마당놀이는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건 창극과 비슷하지만 노래 부르는 타입은 꼭 판소리 창법으로만 부르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창극 뭐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형식은 따로 없어요. 판소리를 창법으로 하는 거 좀 비슷한 건 요 세 가지고, 또 다른 뭐 방식이라면 요즘에 하는 약간 현대식 뮤지컬과 접목하는 뭐 그런 게 있겠죠. 판소리 자체가 생긴 것 자체가 19세기에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요즘 약간 현대식으로 많이 개편이 됐어요. 창극은 일제시대 영국에 들어오면서 판소리랑 결합, 약간 판소리를 좀 변형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판소리 하는 분이시옵니까? 저기 오늘 머리를 이렇게 까고 한복을 입어서 판소리 느낌이 나나봐요. 오늘 옷 잘 입었네요. 약간 판소리 느낌. 잠이 와요. 여러분, 내가 퀴즈 내려고 지금 이게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창극, 마당놀이, 판소리 다른 점, 그리고 던음. 자, 던음은 다시 읽어드릴게요. 던음에 대해서. 진채선은 남성 명창들과 겨루어 손색이 없을 정도로 독자적인 던음을 가지고 있었다. 던음, 늘다. 던음. 채팅창에 써드릴게요. 던음. 자, 명창들이 직접 사설과 음악을 독특하게 새로 짜는 거예요. 새로 리메이크해서 자신의 장기로 삼아 부르는 대목입니다. 진채선의 창작 능력과 출중한 연창 능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진채선은 특히 심청가에서 던음을 되게 잘했다고. 아이고, 신봉사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신봉사의 행색 보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신봉사를 막 표현하는 그런 던음을 더 넣는다던가, 더 노래를 특이하게 부른다던가, 그런 식으로 본인의 약간 특색 있게 바꿔서 부르는 부분을 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오늘 얘기를 한 김에 정말 중요한 걸 제가 빼먹었어요. 판소리의 4요소, 4개의 요소. 판소리 4요소, 빠밤! 자, 판소리는 일단 노래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막 사랑, 내 사랑, 이야, 이런 게 이제 소리. 말 그대로 소리예요. 소리. 하나의 요소는 소리죠, 소리. 소리. 두 번째는 안일이라는 게 있어요, 안일이. 이거 음악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안일이. 안일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치 이몽룡이 된 것처럼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말하는데 한번 놀아보거라 춘향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부분, 사설 말하는 부분이 바로 안일입니다. 안일이. 제가 지금 글씨 틀리실까봐 채팅창 써드리고 있어요. 추억의 열쇠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추임새입니다. 추임새는 여러분들 아시죠? 얼쑤, 에잇, 이런 거. 잘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고수가 아무렴, 좋다, 지화자, 어휘, 얼쑤, 이런 게 이제 지화자, 이런 게 추임새. 추임새도 판소리의 요소예요. 추임새가 없으면 판소리가 살지가 않아요. 이런 추임새는 뭐 여러 군데서 요즘에도 많이 쓰이는데, 랩할 때도 랩할 때 어떤 추임새 많이 쓰지? 바비, 너랑 나의 연결, 고리, 턴업! 이런 거. 턴업! 턴업을 턴업으로 발음해야 되죠. 턴업! 이거, 그런 게 이제 약간 정말 추임새라고 될 수 있죠. 랩에도 추임새가 있고, 종교적인 거에도 추임새 많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면은, 아멘! 뭐 이런 거.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이렇게 추임새 넣어요. 나는 교회에서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 엄마가 얘기하면 저 추임새 어떻게 너무 웃겨 막 이렇게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예, 교회 추임새 장난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추임새입니다. 주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가 이제 너름새. 자, 매니저분도 제가 쓴 4가지 한번 채팅창에 쫙 써주세요. 제가 오늘 칠판을 안 써가지고 오늘 칠판을 쓰려고 그랬는데 내가 내 요즘 겨울옷들을 칠판에다 걸어놔가지고 제 칠판이 지금 저희 집에 옷걸이로 쓰고 있어서 치우기가 너무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써드릴게요. 너름새는 춤이나 몸짓이에요.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하고 갑자기 뛰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요. 몸짓, 육체적인 이런 모든 동작을 너름새라고 합니다. 너름새. 자, 그럼 다시 한번 4개를 정리하면 소리, 안일이, 추임새, 너름새가 되겠죠. 요게 바로 소리, 안일이, 추임새, 너름새가 판소리의 4요소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 도리화가 보면은 도리화가에서 도리화가에서 요런 요런 판소리의 4요소 요것을 수지한테 아마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너름새 아이입니다. 추임새 너름새. 보미엔젤님 새자가 틀리셨어요. 새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풍님은 랩의 3요소는 라임과 플로우와 바운스라고. 라임은 그거죠. 이것은 너희들의 소리. 너는 개새. 나는 소쩍 새. 무슨 새 이렇게 라임. 플로우는 뭐였지? 플로우는 이것은 우리의 플로우. 플로우는 약간 흐름인가? 그런 느낌 그런가? 바운스는 바운스 이런가요? 바운스 위아래로 바운스. 넘어갈게요. 제가 잘 모르는 듯. 자. 그래서 다 알려드렸고 추풍감별곡 도리화가와 추풍감별곡 신재호가 진채선한테 너 보고 싶어 나 상사병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약간 연정을 품어서 진채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연정이 들어가 있는 그 노래가 바로 도리화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진채선이 불러줬던 게 추풍감별곡. 요거 2개 퀴즈 낼 거 다 힌트 드린 것 같아요. 사실 오늘 한 김에 역사적인 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서민 문화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를 하고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사실 오늘 도리화가와는 관련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냥 19세기 서민들의 그런 예술 활동 그런 거나 얘기를 해볼까요? 판소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19세기 서민들이 조금은 먹고 살만 해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히 어려웠겠지만 분홍층이 좀 나타나요. 이때 모내기가 이제 발전하면서 분홍층이라고 좀 대농장을 경영하는 분홍층이 나타나서 이 분홍들은 심지어 양반의 관직을 사기도 하고 신분제도 좀 흔들리고 누구든지 좀 돈을 벌면 양반이 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양반이 살짝 우스워져요. 그리고 양반들 중에서도 붕당의 폐해로 몰락한 양반들이 생겨요. 그런 애들은 이제 향반, 잔반이라고 하는데 막 갓도 다 찢어져가지고 양반인데 오히려 막 더 먹고 살기 힘들어. 그 잘 사는 농민들보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망한 몰락한 양반들을 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그렇다고 그 상황의 양반이라고 끝까지 허세 부리네 뭐 이런 식으로 양반들을 좀 이렇게 비판하는 허생전 뭐 이런 거. 그런 서민 문학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런 한글 문학 이런 식으로 조선 후기에는 서민 문화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이런 서민 문화가 발달하는데 그 중에 판소리도 서민 문화의 하나로 크게 발전을 하게 되죠. 서민들의 이런 신분 상승 욕구라던가 양반들의 비판, 사회 비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예. 네, 장블랙큐님 역사 방송할 때는 춤을 추진 않습니다. 예, 맞아. 장사의 신, 객주 뭐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요때 요 시기라고 할 수 있어. 조선 후기 때. 객주들도 꽤 돈을 많이 벌었죠. 막 송상, 개성의 송상, 만상, 내상 뭐 이런 식으로 막 특히 인삼을 관리했던 송상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죠. 경강상인들도 그렇고 객주 이런 거는 이런 물건을 유통을 맡은 거예요. 물건을 잠시 그 창고에 맡아주고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의 이런 여관 같은 경우 이렇게 숙박시설도 해결해주는 뭐 그런 객주들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겨울잠 자고 싶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역사적인 얘기 뭐 흥선대원군의 뭐 그런 세국 정책부터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이 했던 업적 이런 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교과서적으로 다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왕이 된 경우는 흥선대원군이 처음입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는 게 뭔 소리죠? 당연히 왕의 아버지는 왕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종이 왕이 되기로 했는데 고종이 어려서 원래는 대원군이라고 해가지고 왕의 아버지는 뒤에 물러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해가 될까? 왕이 있고 원래 왕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영조 다음에 사도세자 이런 식으로 영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사도세자가 왕이 되는 건데 아들이 없어. 그래서 왕을 이을 아들이 없어. 그럴 경우에는 왕족 중에서 뭐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던가 왕족 중에서 이제 데려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데려오는데 어려. 고종이 너무 어려. 12살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제 대원군을 삼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삼촌을 잠시 이제 수렴청정으로 흥선대원으로 잠깐 집권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거죠. 흥선대원군이. 원래는 사실 수렴청정만 하는 건데 흥선대원군은 야망이 있었고 좀 이런 안동김 씨 같은 그런 세도 가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왕으로 있었던 것이죠. 흥선대원군은 세국정책도 했고 사실 흥선대원군은 세국정책에서 많이 욕을 먹긴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했던 되게 좋은 일들이 많아요. 비변사를 폐지한 것도 있고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 서원을 정리하고 막 사치를 부리지 않도록 서원을 대폭 정리하고 양반들도 분포를 징수하게 하는 호포제를 실시한다든지 획기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많이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고종으로 넘어가게 되고 고종의 부인이었던 민씨에 의해서 흥선대원군이 좀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젊은 시절에 좀 약간 망나니 느낌으로 왜냐면 그 왕족들은 좀 너무 똑똑하거나 그러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왕위를 이렇게 어지럽게 왕위를 노린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유흥을 즐기고 그렇게 좀 약간 연기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그런 모습을 이제 사극 같은 데서 많이 실기도 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판소리를 좋아하지 않았나. 막 기생집 많이 다니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살아있는 대원군은 흥선대원군이 처음이었죠. 맞아요. 고종이 너무 어릴 때 즉위를 해버려가지고 사실 근데 왕으로 즉위했을 때 아버지들은 거의 다 죽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흥선대원군만 최초의 살아있는 대원군이 돼버린 거죠. 그 왕의 아버지가 돼버려서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죽임을 당할까봐 되게 좀 망나니같이 막 이렇게 여자 좋아하고 맨날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하는 것처럼 연기를 했다고 해요. 포춘테러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마워요. 예전에 이범수가 흥선대원군 역할을 하는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그렇게 나온 게 있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아무튼 그런 삼각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진채성과 신재호와 이런 흥선대원군의 삼각관계. 아무래도 애정 부분은 신재호가 더 깊지 않았나. 흥선대원군은 진채선이 노래를 잘하고 그런 외모적인 부분에 반해서 본인의 첩보를 드렸지만 신재호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17부터 제자로 양성을 하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었는데 마치 흥선대원군에 뺏겨버린 느낌? 이래가지고 많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신재호가 그런 연모의 정을 담아서 도리와가를 이제 궁궐로 보내고 시름시름 앓다가 상사병으로 앓다가 죽진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삼각관계 좀 재미있고 그리고 이런 진채선의 그런 삶 사실 저도 많이 오늘 검색하고 알아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진채선이란 이름 자체 그리고 조선시대에 여자가 판소리를 할 수 없었던 상황 잘 구체적으로 모르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게 이제 영화로 나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좀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도리와가라는 영화 되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퀴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퀴즈 하기 전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나 왜 이렇게 교육방송 할 때는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장실 갔다 온 뒤 제가 퀴즈 갖도록 하겠습니다.